군인 출신 58세, 퇴직금 4억 주식에 올인. 3년 뒤 그는 웃었을까, 울었을까? 서론 퇴직 후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58세. 오랜 시간 몸과 마음을 바쳐 조직을 위해 헌신한 나이. 군복을 벗고 사회로 나서는 순간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 하루에도 수십 번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랜 직장 생활 끝에 받게 된 퇴직금 4억 원. 30년을 버틴 대가라고 생각했다. 이 돈을 잘 굴리면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정작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막막했다. 은행 이자는 턱없이 낮았고 부동산은 이미 가격이 너무 올랐다.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와 SNS에서 쏟아지는 투자 성공담이 눈에 들어왔다. S&P 500에 장기 투자하면 무조건 오른다. 주식이 답이다. 물가 상승을 이기려면 시장에 올인해야 한다. 수십 년간 나라를 위해 싸웠지만 이제는 내 돈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 상황. 결국 그는 퇴직금 전액을 S&P 500에 넣기로 했다. 그리고 3년이 흘렀다. 그는 과연 웃고 있을까? 아니면 후회하고 있을까? 본론 퇴직 후 투자, 왜 신중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한 방을 노리고 주식시장에 뛰어든다. 특히 S&P 500 같은 미국 시장에 대한 신뢰가 강하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투자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좋은 투자가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 투자여야 한다는 점이다. 은퇴 후 투자에는 다음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투자금의 성격을 파악해야 한다. 자산 배분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심리적 압박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이 원칙을 무시한 채 퇴직금을 올인한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까? 여기 세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 1. 60세 퇴직 공무원, 시장 폭락으로 2년 만에 절반이 증발하다. 김모 씨 60세는 30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퇴직금 3억 5천만 원을 손에 쥐고 고민했다. 이 돈을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도 얼마 안 되는데 차라리 주식에 넣고 장기 투자해야겠다. 그는 미국 주식, 특히 S&P 500과 나스닥에 집중 투자했다. 2021년 시장은 최고점을 찍었고 그는 크게 웃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시장이 폭락했다. 퇴직금의 절반이 사라진 걸 보고 그는 패닉에 빠졌다. 내 노후 자금이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질 줄은 몰랐다. 다시 회복되겠지 하며 버텼지만 마음이 너무 불안했다. 그는 결국 손절하고 남은 돈을 정기예금으로 돌렸다. 하지만 이미 1억 7천만 원이 증발한 뒤였다. 노후 자금은 원금을 지키는 것이 먼저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사례 2. 58세 대기업 퇴직자, 3년간 인출 없이 버텼더니 승자가 되다. 이모 씨 58세는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 후 퇴직금 5억 원을 받았다. 그는 주식 투자 경험이 거의 없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S&P 500이 안정적이라는 얘기를 듣고 70%를 주식에 30%를 현금으로 보유했다. 투자 후 1년차 시장은 하락했다. 내가 실수한 걸까? 불안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는 애초에 10년을 보고 투자했기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일부 현금을 추가로 투자했다. 3년이 지나자 시장은 회복되었고 그의 자산은 오히려 20% 증가했다.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다. 퇴직금을 다 넣고 하루하루 등락에 신경 쓰면 결국 팔아버리게 된다. 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다. 그의 성공 비결은 단순했다. 1. 무리하지 않는 비율로 투자. 2. 충분한 현금 보유. 3. 인출하지 않고 버틸 인내심. 사례 3. 55세 자영업자. 퇴직금과 노후 생활비를 구분하지 못해 파산 직전. 박모 씨 55세는 20년간 카페를 운영하다가 건강 문제로 가게를 정리했다. 퇴직금과 함께 모아둔 돈이 3억 원 정도 있었다. 그는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았고 여러 전문가들의 추천을 듣고 3억 원 전액을 주식에 넣었다. 그런데 투자한 지 6개월 만에 문제가 발생했다. 생활비가 필요했지만 전 재산이 주식에 묶여 있어 돈을 찾을 수가 없었다. 결국 주가가 하락한 상태에서 일부를 손절해야 했다. 그는 퇴직금과 노후 생활비를 따로 관리했어야 했다. 투자도 좋지만 현금 흐름이 없으면
결국 버티질 못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후회했다. 결국 그는 남은 돈을 정기예금과 연금 상품으로 나눠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결론 투자 신중하게 하자. 주식 투자 자체는 나쁘지 않다. 특히 S&P 500 같은 장기 우량 투자처는 충분히 매력적이다. 하지만 퇴직 후 투자는 젊을 때와 다르다. 첫째, 퇴직금 전액을 투자하면 안 된다. 둘째, 생활비와 투자금을 구분해야 한다. 셋째, 심리적 압박을 견딜 수 있는 투자만 해야 한다. 퇴직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삶의 기반이다. 투자에 대한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퇴직 후 3년 만에 웃을 수도 울 수도 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퇴직 후 투자 정말 괜찮을까? 심리적 함정과 경제적 현실.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퇴직 후 투자는 심리적 안정성과 재정적 지속 가능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이번에는 좀 더 과학적인 시각에서 퇴직 후 투자에 숨겨진 위험 요소들을 분석해보자. 1. 손실회피 편향 로스 어버전. 왜 우리는 하락장에서 더 크게 패닉할까? 행동경제학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 중 하나는 손실회피 편향 로스 어버전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 데니얼 KAHNEMAN과 아모스 트버스키 에이머스 TVRSKY는 사람들이 같은 금액을 얻을 때보다 잃을 때 더 큰 심리적 고통을 느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즉, 1억 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1억 원을 잃었을 때의 충격이 훨씬 크다. 그래서 은퇴자들은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공포를 느끼고 비합리적으로 손절하는 경우가 많다. 퇴직 후 투자를 신중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제 사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S&P 500은 약 50% 가까이 폭락했다. 그러나 2013년에는 그 손실을 모두 회복하고 새로운 고점을 찍었다. 하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하락장에서 주식을 팔아버렸다. 결국 시장이 회복했을 때 그들은 손실만 확정한 채 다시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해결책. 퇴직 후에는 감정적 투자를 피해야 한다. 하락장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사전에 투자 원칙을 정하고 일정 비율의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은퇴 후 돈을 벌 기회가 줄어든다. 자본 손실이 치명적인 이유. 젊은 시절에는 주식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다시 일을 해서 복구할 수 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더 이상 큰 소득을 창출하기 어렵다. 과학적 근거. 경제학에서 인적 자본 유먼 캐퍼털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는 개인 일을 통해 벌어들이는 미래 소득의 가치를 의미한다. 젊을 때는 인적 자본이 크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노동소득이 줄어들므로 한 번의 손실이 훨씬 치명적이다. 실제 사례. 2019년 미국 금융 전문지 BARRONS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55세 이상의 투자자들은 손실을 만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3040대는 몇 년 후 경제활동을 통해 다시 재산을 늘릴 수 있었다. 해결책. 퇴직 후에는 손실을 만회할 기회가 줄어드므로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안전자산으로 배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고위험 고수익 전략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산 운용을 목표로 해야 한다. 3. 생애 주기 투자 전략 라이프 사이클 인베스팅. 나이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라. 생애 주기 투자 전략 라이프 사이클 인베스팅이란 사람의 나이에 따라 자산 배분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기본 원칙. 2040대 공격적인 투자, 주식 8090%, 채권 1020%. 5060대 점진적 안정화, 주식 5070%, 채권 및 현금 3050%. 70대 이후 보수적 투자, 주식 3050%, 채권 및 현금 5070%. 문제점. 퇴직 후에도 2030대처럼 올인 투자를 하면 위기가 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다. 실제 사례.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많은 베이비붐 세대 1946만 1964년생가 은퇴를 앞두고 IT 관련 주식에 올인했다가 거대한 손실을 봤다. 반면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투자자들은 시장 충격을 덜 받았고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해결책. 퇴직 전후로는 주식과 안전자산 채권, 예금, 연금 등을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 S&P 500 같은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최소 3050%의 자산은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4. 퇴직 후 현금 흐름 캐시 플로이 중요하다. 돈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라. 은퇴 후 투자를 할 때 가장 간과하는 것이 현금 흐름이다. 주식 투자를 아무리 잘해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없다면 결국 손절할 수밖에 없다.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방법. 1. 연금,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2. 배당 투자, 배당 수익률이 높은 ETF 및 우량주. 3. 부동산 임대 소득. 4. 노후 맞춤형 일자리 프리랜서, 컨설팅, 유튜브 등. 실제 사례. 배당주와 채권을 적절히 활용한 퇴직자는 시장 하락에도 꾸준히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었다. 반면 주식에 올인한 사람은 시장이 하락할 때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 해결책. 퇴직 후 매월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을 확보한 후 투자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순히 주식 가격 상승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과 연금을 통한 안정적 현금 흐름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결론. 퇴직 후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 퇴직 후 재산을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무리한 투자 전략은 한순간에 노후를 망칠 수 있다. 첫째, 감정적으로 투자하면 안 된다. 손실이 날 때 공포에 질려 팔아버리면 회복할 기회를 놓친다. 둘째, 손실을 만회할 기회가 줄어든다. 은퇴 후에는 돈을 다시 벌기가 어렵다. 셋째, 생애 주기에 맞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퇴직 후에는 안정적인 자산 배분이 필수다. 넷째,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배당주, 연금, 임대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해야 한다. 퇴직 후 4억 원을 S&P 500에 올인한 58세 전직 군인의 선택이 올바른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안정적인 노후를 원한다면 단순히 투자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